광고 대행을 진행하고 싶은데 어디서,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막막하시나요? service.ampm.co.kr에서 디지털 광고 우수 사례를 살펴보고 bid.ampm.co.kr에서 원하는 목적에 맞는 디지털 광고 제안 요청서를 신청해보세요. 나에게 딱 맞는 광고, AMPM 글로벌과 함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마케팅 맞춤 컨설팅 해드립니다라는 주제로 인사드리게 될 컨설팅 4팀 이정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AMPM 글로벌의 김진혁 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지금 영어로 배우는 영재과학님께서 처음부터 바로 올려주셨는데 페이스북 광고 관리자에 들어가고 싶은데 광고 관리자를 클릭하면 리디렉션 하는 획수가 너무 많아서 페이지가 작동하지 않는다로 나오는데 왜 그런 건가요? 라고 문의를 주셨거든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지금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조금 이따가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뭐 답변 줄 수 있으면 답변 한번 드려보죠 먼저.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리디렉션이라고는 어쨌든 클릭이 좀 많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파악할 때는 좀 그런 문제에 대한 이유가 엄청 많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로그인적인 문제가 보안 문제가 제일 크게 의심이 되고 이제 그게 아니시라면은 한번 뭐 로그아웃이나 아니면 그걸 좀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리디렉션한 횟수가 너무 많아서 페이지가 작동하지 않는다의 문제가 이것 때문이다라고 딱 귀결이 되지가 않아가지고 그렇죠. 자세한 상황을 뭔가 좀 설명을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저희한테 뭐 잠깐 광고 관리자하고 권한 같은 걸 좀 추가해 주셔서 지금 광고 집행 상황을 좀 보면은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텍스트 상으로는 이거를 좀 완벽하게 진단을 좀 해드리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네. 자세한 거는 계정을 직접 한번 봐야 되는 건인 것 같아서 이거는 추후에 한번 연락 주시거나 하시면 한번 체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오늘 준비한 주제 컨설팅 관련해가지고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팅 이제 팀장님과 같이 계신 만큼 이제 컨설팅이라는 거를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컨설팅이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약간 사전적 의미로만 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컨설팅 사전적 의미가 어떤 거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뭐 사전적 의미로는 아무래도 뭐 이런 어떤 특정 좀 분야에 좀 이제 아무래도 전문적인 좀 지식을 좀 갖춘 사람이 좀 그냥 클라이언트 고객 상대로 해서 이제 상담해주고 뭐 그거 관련된 내용을 이제 조언한다라는 느낌으로 사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고객님들 입장으로는 사실 어쨌든 내가 모르는 것을 이 사람이 알려주고 그대로 좀 행한다 하기 위해서 물어보고 좀 문의한다 이렇게 아마 좀 고객님 입장에서는 생각하시겠네요. 그래서 뭔가 이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는 거는 어쨌든 고객님이라 그러죠. 저희는 이제 보통 업체 분이니까 이제 기업이라고 하면 기업에 맞는 상황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제공하는 거를 보통 컨설팅이라고 하고 저희가 하는 업무가 그 마케팅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고객의 상황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제공하는 거 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만 뭔가 설명을 드리면 좀 딱딱하니까 좀 예시를 하나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A와 B 기업이 있다고 저희가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업종은 어떤 걸로 설정하는 게 좋을까요? 뭐 업종은 뭐 최근에 좀 많이 핫한 밀키트나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이제 둘 다 같은 좋을 것 이제 같죠. 밀키트 네. 업종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제가 상황을 제시를 해드리면은 여기는 월 가용 예산 500만 원 정도고 B 업체는 한 100만 원 정도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타겟이라 그러죠. 타겟층은 여기는 2030 여성. 여기 밀키트는 약간 뭐 추어 탐구 이쪽이라서 뭐 4050 남성. 그리고 좀 특이 사항이라고 할 경우에는 이쪽은 인스타가 좀 활성화돼 있고 여기는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진짜 기본적인 사항으로 저희가 이런 컨설팅이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정보만 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팀장님은 A 기업은 어떤 컨설팅을 내놓으실 것 같나요?
사실 뭐 이 텍스상으로만 봤을 때 조금 매체 제한이나 이런 것들을 제한드리기엔 사실 너무 좀 제한적이긴 하나 네. 일단은 뭐 여성 타겟인 타겟을 업종이라고 했을 때만 해도 일단은 사실 메타가 좀 위주가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먼저 사실 들긴 하네요. 물론 뭐 네이버 광고나 이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이 밀키트상 여성 타겟이라고 하면 조금 이제 좀 텍스트적인 것보다는 좀 이미지화로 좀 보여주는 형태가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죠. 그러면은 이거를 만약에 B업체에 똑같이 메타 광고를 집행한다고 했을 때 이건 추천하시는 편인가요? 추어탕이라고 하면 사실 메타는 아닐 것 같아요. 메타는 아니고 차라리 플레이스 광고 쪽으로 진행을 하지 않을까. 네, 플레이스 광고 쪽으로 하지 않을까. 이게 사실 먼저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이렇게 같은 이제 업종이더라도 뭔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하는 거를 저희의 주 업무인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저희 업종은 이런 업종인데 어떤 걸 추천해 주세요라고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뭔가 기본적으로 이런 문의가 들어왔을 때 역으로 뭔가 이게 체크리스트 작성을 좀 부탁드린다라고 하는 체크리스트를 먼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컨설팅 체크리스트라고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거를 보통 물어보시나요? 뭐 사실 저희가 사실 제일 이 컨설팅 의뢰가 들어왔을 때 가장 조금 이제 답답하다? 좀 이제 난감하다라고 할 때가 좀 무분별하게 이런 목적 없이 사실 그냥 단순히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형태가 사실 되게 좀 난감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현재 그 업종에 대한 업종과 그다음에 상품, 서비스 이게 어느 정도의 좀 이제 이 대표님들 그러니까 션업에서 지금 그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신 분들도 본인 제품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위치해 있는지를 모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부터 뭔가 좀 컨설팅을 해드리는 경우도 있긴 한데 사실 이거는 뭐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그 시장에서 현업에서 지금 그 상품을 판매하고 계신 대표님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알고 계셔서 그거에 맞게 마케팅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게 맞아서 혹시 만약 그게 없다면 그런 제품의 좀 포지션이나 이런 거를 조금 먼저 여쭤보는 편인 것 같아요. 알고 계신지. 그리고 저희가 미팅을 보통 많이 나가면은 이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또 하나가 업종 관련이니까 그렇죠. 저희 업종 좀 많이 진행을 해보셨나요? 그렇죠. 그런 경험이 좀 있나요? 이런 무조건 질문하시죠. 무조건. 네. 이런 게 좀 많은데 미팅 하시면 일단은 어쨌든 저희의 뭐 이런 뭐 회사 경력이라든지 뭐 회사 연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실 텐데 어쨌든 이제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거는 이제 마케터들이 직접 이제 핸들링을 하고 진행하다 보니까 이 마케터가 좀 우리 업종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고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마케팅을 진행을 해봤는지 광고를 진행을 해봤는지에 대한 질문을 거의 무조건 하시는 것 같아요. 거의 10이면 9분은 무조건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게 되면 항상 답변을 드리는 거는 뭐 만약에 저희가 레퍼런스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레퍼런스가 있다 이렇게 진행을 했어서 이런 결과값이 나왔다라는 거를 사실 보여드리긴 하죠. 그걸 사실 제일 원하시기도 하고. 네. 그래서 뭐 저희가 진행했던 레퍼런스가 저희도 뭐 팀 단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뭐 팀이나 회사에 레퍼런스가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저희도 미팅 갈 때 해당 진행했던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무조건 드리는 편이고 네, 그런 편입니다. 근데 조금 생각에 좀 전환이 좀 필요할 부분도 있는 게 무조건 그런 해당 업종과 이런 상품에 대해서 많이 진행해본 마케터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또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레퍼런스가 있고 이런 센스가 있다라고 하면 잘은 할 수 있겠지만 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좀 그 틀에 좀 잡혀서 본인이 했던 것만 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좀 효과가 안 나오는 경향도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전반적으로 따졌을 때는 경험이 있는 마케터가 하는 게 좋긴 하겠지만 아무리 경력이 없어도 그럼 경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제3자의 소비자 입장으로 생각을 해서 기획을 하고 뭔가 마케팅을 진행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경력이 없는 마케터도 충분히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경우도 분명히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험도 있고 그럴 상황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클라이언트 분들께서는 요즘은 좀 참고하셔서 무조건 내 업종과 서비스를 무조건 해본 마케터한테만 맡길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맞습니다. 좀 새로운 마케터한테도 좀 새로운 제안, 좀 획기적인 제안도 한번 받아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말씀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진행했던 사례뿐만이 아니라 말씀 주셨듯이 이런 거를 많이 해본 마케터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한 매체에 대해서 성과가 잘 나와서 그것만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매체에 대한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걸 다 알아가지고 그렇죠. 업종에 맞게 업체에 맞게 제안을 해주는 마케터가 제일 맞죠, 좋은 맞죠. 마케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맞죠, 맞죠. 저희가 그런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일단 드리고,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 물론 저희는 많이 해봤습니다. 저희는 다 많이 해봤습니다. 레퍼런스가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이제 월 예산 부분이죠. 저희가 이제 체크리스트로 전달을 해드리는데 월 예산에 대해서 이제 얼마나 되는지를 먼저 전달을 해 주셔야 되세요. 그렇죠. 근데 통상적으로는 오히려 이제 이런 거 처음이니까 이런 거 한 얼마 정도 해요? 아니면 이런 거 한 얼마 정도 써야지 잘 나올까요? 라고 문의를 주시는데 이거를 저희가 문의를 다시 체크리스트를 드리는 이유가 이 가용 예산에 따라서 저희가 쓸 수 있는 매체 믹스가 좀 달라져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300만 원이라고 통상적으로 하잖아요. 300만 원이라고 하면은 뭐 메타에 좀 최적화된 금액이다라고 저희는 설명을 드리고, 그러니까 100만 원 이하 좀 소액이다 하시면은 여러 매체를 하는 것보다 한 매체에 좀 집중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뭐 부분별적으로 뭐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뭐 이렇게 제한을 드릴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가용하실 수 있는 제한이 있으시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전달을 주시면 저희가 매체 믹스를 조금 더 상세하고 좀 정확하게 짜드릴 수가 있죠. 그렇죠. 예산을 좀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방금 정우 대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산안의 금액에 따라서 어쨌든 저희는 그 예산 안에서 최적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마케팅을 제안을 드려야 되는데 그 예산안에 따라서 매체를 활용하는 개수도 분명히 다 다를 거고 집중해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다를 거기 때문에 예산을 딱 정해 주셔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사실 저희가 이렇게 제안 드리기가 사실 용이하긴 합니다. 그렇다면 예산은 그러면 얼마나 해야 돼? 라는 질문도 사실 맞아요. 많이 하시거든요. 미팅 가도 이거 항상 두 번째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얼마로 시작해야 돼요? 보통 그러면 시작할 때 뭐 얼마로 시작하나요? 뭐 이런 질문들 네. 진짜 많이 하시는데 맞아요. 사실 뭐 정해져 있는 건 사실 없어요. 뭐 어떤 매 채널마다 이제 진행할 수 있는 뭐 최소 비용이 있는 그런 광고 상품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 최소 할 수 있는 비용이 있으니까 다 정해져 있는 거긴 하지만 통틀어서 마케팅 예산을 어느 정도 시작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사실 뭐 최소 예산은 사실 없어요. 위에 말씀드린 대로 뭐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어쨌든 본인이 가용 가능한 예산 하에서 말씀해 주시는 게 가장 좋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작해야 되나요? 라고 여쭤보신다면 사실 저희는 매체 기준으로 좀 접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적으로 이런 매체들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 상으로라든지 뭐 머신러닝 뭐 이런 것도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매체 쪽에서는 이제 말하는 게 그래도 일 10만 원 정도? 일 10만 원 정도, 월 300만 원 정도 되겠죠? 30일이니까 한 300만 원 정도로 조금 초기 비용을 좀 잡고 진행을 해야지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게 좋냐면 광고 효과가 좋다 이렇기보다는 이 광고를 진행을 하고 나면 이제 결과값의 데이터가 분명히 나오겠죠. 그 데이터 값을 결과값이 나오는 데 있어서 너무 적은 비용이 소진돼서 너무 적은 데이터가 나오면 그 데이터로 더 좋은 개선 방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일 10만 원 정도, 월 300만 원 정도는 진행을 하셔야지 딱 진행을 했을 때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개선 방안이 인사이트가 딱 도출이 되는 게 용이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요거 기준으로 한 300만 원 정도는 시작을 하시는 게 좀 추천을 드리긴 한다. 하지만 그 이하라도 가능은 하시다. 네. 네. 이제 그 이하에 대해서도 이제 이하를 말씀 주시면 그 이하로 가능한 최적의 매체를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체크리스트로 이제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네. 세 번째는 이제 핵심 타겟층이라 그러죠. 그렇죠. 타겟팅.
지금 질문 하나 올라왔는데 네. 얼마 정도 광고 비용을 썼을 땐 어느 정도의 데이터 확보된다 정도는 문의드려도 괜찮은 걸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어요. 어느 정도 썼을 때,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을 광고비를 사용을 했을 때 뭐 유입수라든지 클릭수라든지 뭐 전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뭐 저희가 진행을 해봐야지 아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 저희가 평균적으로 진행했을 때 업종과 뭐 제품에 따라서 평균치의 수치는 저희가 예상치로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진행했던 레퍼런스도 있고 그리고 뭐 매체나 이런 거에 평균 데이터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있어서 대략적으로 뭐 클릭당 CPC 금액, 뭐 그다음에 뭐 클릭률, 그다음에 뭐 평균 로아스 뭐 등등등이 되겠죠. 뭐 그런 것들은 저희가 평균치는 전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전화 주십시오 바로. 저희가 바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핵심 타겟층이 또 저희가 체크리스트로 전달해드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타겟층에 따라서 아무래도 저희가 추천드리는 매체라든지 뭐 방법이라든지 소재, 문구 뭐 이런 것 하나하나 다 달라지기 때문에 코어 타겟층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려요. 그렇죠. 타겟층, 목표 타겟층. 위에 말씀드린 대로 아무래도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 대표님은 본인의 그 제품과 서비스 자체가 제품과 서비스가 어느 정도 위치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신다면 그거에 대한 이제 뭐 호피 전략, 뭐 포시 전략이라고 하죠. 그런 전략들을 분명히 갖고 계실 거고 거기 안에 분명히 내가 이제 판매하고자 하는 주력 타겟층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거를 이제 말씀해 주셔야지 저희도 그걸 판단하고 이제 진행된다는 거. 또 이제 질문이 하나 올라오셨는데 자사 쇼핑몰이 없어도 메타 광고가 유리한지. 원래 그 질문이 맞나요, 근데? 오늘 이제 팀장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네, 감사합니다. 마고남이 오신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블로그로 전환을 유도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이쪽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자사 쇼핑몰이 있으면 메타 광고를 추천드리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블로그로 전환을 유도하고 싶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거를 권장해드리지 않는 이유가 네이버 쪽으로 매체를 이용하면은 메타 쪽에서 네이버 쪽으로 약간 전환이 확실하게 잡히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픽셀 설치도 이제 불가능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유실되는 전환값이 있어서 메타 광고가 유리하진 않은데 그렇다고 비효율적이지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영어로 배우는 영재 과학이라서 뭐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출판 업종이라고 했을 때는 타겟팅 명확하게 진행을 하고 소재 문구도 명확하게 써서 진행을 하면은 효율이 나름 잘 나올 것 같아가지고 따로 요거는 컨설팅 문의를 저희 밑에 이제 번호 있잖아요. 이쪽이라든지 이쪽에다가 전화를 주시면은 뭐 요 체크리스트 저희가 한 번 더 정리해서 드릴게요. 요거대로 한번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답변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강의 판매. 네, 사실 뭐 저는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어쨌든 연결되는 페이지가 뭐 그냥 단순히 만드신 홈페이지든 블로그든 뭐 어떤 뭐 티스토리든 뭐 카카오 채널이든 사실 연결되는 페이지는 어떤 거라도 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연결됐을 때 그 페이지에 조금 이제 컨디션이라든지 좀 예쁘게 꾸민라든지 아니면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레이아웃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잡으셔야 되는데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근데 이제 메타 광고를 진행을 하셨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블로그로 유입이 시키게 되면 물론 유입돼서 사람들이 거기서 직접적으로 뭔가 어떤 컨텐츠를 보고 반응을 하고 이런 것들은 그 안에 내부 컨디션으로 결정이 되는 거고, 근데 거기서 이 메타에 대한 효율을 뭔가 따진다면 사실 이 블로그로 유입되면 메타에 대한 픽셀이나 이런 게 삽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유입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블로그 자체의 이 데이터만 볼 수가 있지 페이스북 자체에서 광고를 진행을 하고 어떻게 들어왔고 어디에 반응을 했고 뭐 구매를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아예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좀 유입 분석에 파악하는 데는 좀 불리하기 때문에 추후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좀 인사이트 도출하기가 어렵다 라는 거라서 사실 근데 단순 유입해서 뭔가를 보여준다라는 거로 했을 때 블로그를 하던 홈페이지를 하던 뭐 다른 거를 하던 저는 사실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블로그를 하실 거면 저는 블로그를 좀
좀 많이 잘 꾸미셨으면 좋겠어요. 꾸미고 좀 편의성 같은 거, 레이아웃 같은 것도 잘 잡으시고 좀 보기 편하게 좀 만들어 놓으시고 대문도 살짝 이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런 것들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되게 저희 방송을 되게 잘 봐주시고 계셔가지고 질문을 엄청 잘 답변을 드릴 수밖에 아유, 없어요. 뭐 100번이라도 주시면 됩니다. 네, 다 해주겠습니다. 또 추가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 맞아 이제 체크리스트로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면은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한 게 핵심 타겟층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럼 그 다음으로 약간 좀 연계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제 광고 목표랑 KPI를 좀 명확하게 안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그렇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이것도 뭐 KPI 광고 목표라는 게 사실 제일 먼저인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이 마케팅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 이제 목적인 거죠. 목적이 있을 거고, 그러면 당연히 목표라는 게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제 통합적인 이 KPI라는 게 사실 핵심 성과 지표라는 거군요. 그 기업이 이제 우리가 마케팅으로서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얻고 싶은 목표 수치, 핵심 성과 지표인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있어야지 그거에 맞춰서 이런 KPI,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략적으로 뭐 이 정도는 진행을 하셔야 되고 뭐 이런 매체들을 활용해서 좀 이런 데이터를 끌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매출만 그냥 올리고 싶어요. 다 물론 만인의 바람이죠. 이 마케팅 내 광고비를 써서 당연히 매출 오르는 거는 당연하긴 하지만 사실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 브랜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매출로만 뭔가 생각하시는 게 기본적이긴 하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 좀 브랜딩을 올리기 위해서 좀 이제 저번 달보다는 좀 뭔가 우리 상호명의 검색량이 좀 어느 정도 한 20% 30% 정도 올랐으면 좋겠어 라는 목표치를 잡는다든지 아니면 뭐 최근에 뭐 한 달 기준으로 홈페이지 유입수가 한 2,000명 정도 되는데 나는 그래도 이 똑같은 마케팅 비용을 사용을 해서 마케팅 비용을 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한 2,000명에서 한 3,000명 정도로 늘리고 싶어. 뭐 그런 방안들 이런 정확하게 좀 목표 KPI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맞춰서 이제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리고 거기에 맞는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도와드릴 수가 있겠죠. 저 유예원님께서 엇비치 말까 멋있다고. 네? 엇비치 어피치 마이커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가져가시길 노래 한 곡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노래 한 곡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브랜딩일 경우를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여기서 이제 전환일 경우는 그러면은 뭐 로아스나 KPI 같은 로아스나 전환율 이런 게 되겠죠. 그렇죠. 판매 목표는 로아스. 보통 아무래도 뭐 이커머스 쪽에서는 로아스를 사실 기본적으로 잡긴 하시죠. 전환수, 전환 로아스, 전환율 이거 다 잡는 게 기본이신 거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예원님께서 질문을 또 주셨는데 네네. 떡볶이 밀키트를 판매하고 있는데 검색 광고 말고 추천해줄 광고 상품이 있나요? 검색 광고만 하니 성과 내기가 힘드네요라고 질문 주셨어요. 그래서 하고 계신 거 이제 있으시잖아요. 저는 네네. 이제 뭐 브랜드를 밝힐 수는 없지만 그렇죠. 떡볶이 밀키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저는 아무래도 제일 좋은 건 이제 메타 광고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메타 광고는 아무래도 떡볶이 밀키트 주 타겟층인 2030 여성분들이 많이 있는 쪽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광고 소재 같은 것도 제작이 되게 간단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게 떡볶이의 특징을 좀 살릴 것 같아요. 제가 광고하고 있는 광고주분의 떡볶이 특징이 좀 맵고 국물이 있고 이런 거니까 뭐 어디 스트레스 확 뭐 국물 떡볶이 뭐 이러면서 광고를 진행하고 소재를 그렇게 기획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성과가 잘 나왔던 레퍼런스가 하나 있는데 이것처럼 결국 메타 광고를 집행하시는 게 성과가 좀 잘 나올 것 같아서 이 메타 광고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제품에 대한 소구점을 같이 찾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거를 소재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하면은 떡볶이 밀키트를 판매하시는데 광고 상품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될 것 같고 제 답은 이제 메타 광고 집행. GFA 뭐 제 기준으로는 GFA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는 GFA를 진행을 하신다면 뭐 어떻게 뭐 가격이나 이런 게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 이제
좀 시장보다 조금 비싼 편이거나 조금 제품 단가가 좀 높다라고 하면 사실 조금 GFA는 제 기준으로는 조금 성과가 조금 미비할 것 같고, 그리고 제품이 다른 이 비슷한 비슷한 업체보다 조금 저렴하거나 좀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라면 충분히 조금 GFA로도 소구점이나 이런 거 잘 잡아서 진행하면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어떻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많이 말씀드리는데, 정말 지금 뭐 재고가 많이 남아서 지금 뭔가 판촉을 조금 위주로 만약에 하시려고 한다고 하면 브랜딩이나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일단 재고떨이만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런 매체들보다는 차라리 저는 오픈마켓, 그냥 쿠팡, 뭐 실버가 이런 데 그냥 들어가셔가지고 프로모션 거셔가지고 그냥 바로 판매하시는 게 훨씬 더 그 자체 광고 돌리시면서 상위 노출 시키셔가지고 보여져서 판매시키는 게 훨씬 더 저는 효율이 좀 좋았던 경험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메타 광고를 집행하시는 게 제일 낫고, GFA에 대해서는 성과가 좀 미비할 것 같으니 제품의 경쟁력이 있다면 실시를 하시고, 뭔가 제품의 소구점이 특별하지 않다라고 하시면은 오픈마켓 이점에서 프로모션을 빠바박 실시를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린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정말 질문 많이 올라오네요. 그러네요. 최족방님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쪽 이제 좀 중간중간에 계속 끊겨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은, 광고 목표에 대한 KPI로 끝나고 여기서 이제 체크리스트는 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족방님이 이제 또 질문을 주셨는데, 메타 광고 집행 중인데 성과 잘 나오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면 좋을까요?라고 문의를 주셨어요. 메타광고시인데 성과가 잘 나오는지 어떻게 확인하면 좋을까요? 대시보드를 확인하면 되지 않을까? 대시보드를 확인하면 성과가 나오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제가 답변을 드리면은, 네. 일단 여러 가지 요소를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광고 집행 초기시다라고 하시면은 이게 머신러닝 기간인지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인례산이 좀 정확하게 나와 있는지, ETR, CVR 기준점이 조금, 요거는 일단 요걸 설명을 해드리고 먼저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집행은 어쨌든 머신러닝이라든지 인례산 부분이라든지 요걸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머신러닝 관련 부분은 이전 제 라이브 따로 선배님이랑 같이 진행한 게 있으니까 거기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뭔가 광고 집행에 있어서 기준점이 좀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로아스라든지 DB 업종이면 이제 DB 단가라든지 이런 측정 지표가 명확하게 있어서 지금 내가 광고 집행한 지 어느 정도 됐고 얼마의 금액을 사용을 했는데 로아스나 DB 단가가 이 정도 나왔을 때 잘 나오는 거냐라고 물어보시면 당연히 답변은 저희가 레퍼런스상으로 확인을 해서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기준점을 명확하게 설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요거는 따로 뭐 컨설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전달해 주시면은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CTR, CVR 지표마다 기준점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이거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뭐 사실 소재나 이런 상품이랑 것도 다르긴 한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CTR이나 CVR 기준으로는 0.1%로 기준 잡는 것 같아요. 0.1% 이상 나와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들한테 반응이 그래도 된다. 이 0.1% 밑에면 너무 조금 반응이 너무 적은 소재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것 같아서, 물론 그 소재나 그 목적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긴 하겠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 0.1%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0.1%안 나오면 빨리 소재를 바꿔서 좀 더 클릭률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 소재에 대한 기획을 해야 되는 거고, 뭐 1% 이상, 뭐 3%, 5% 나온다라고 하면 그러면 좀 더 공격적으로 해야겠죠. 전환율이나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리고 CTR 같은 경우에 CTR, CVR 같은 경우에 이제 메타 광고 질문 주셨으니까 뭐 메타 쪽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게 안 나오고 있는 거는 소재 A/B 테스트 같은 걸 통해서 빨리빨리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 동안 A 소재로 집행을 해보고 B 소재로 집행을 해봤을 때 어느 게 더 클릭률이 잘 나오는지, 그리고 두 개를 뭐 같이 집행을 했을 때 어느 게 더 롤링이 좀 잘 돼서 들어오는지 이런 걸 또 확인을 해보셔가지고 집행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러면은 앞에 말한 체크리스트 한 5개 정도가 있는데 요거를 기반으로 이제 실제 사례를 좀 준비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실제 사례를 기반을 해서 그 체크리스트 기반으로 한번 제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로 진행을 해볼게요. 이제 업종은 이제 건강기능식품이라 그러죠. 이쪽이었고 이제 월 가용 예산은 한 3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핵심 타겟층은 아직 미정이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아직 출시가 안 한 브랜드였거든요. 그리고 광고 목표 KPI는 자사 브랜드 런칭, 브랜드 인지도 상승,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제 전환까지. 특이 사항으로는 이제 뭐 5월 중순쯤에 이제 런칭하고 초기 인지도라든지 이런 거는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고 전달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전달받고 어떻게 제안을 드렸는지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며칠 전에 저한테 말씀하셨던 네, 거. 맞습니다. 이제 요거에 대해서 제안을 드린 게 있는데 일단은 뭐 가장 기본적으로 이 시장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겠죠. 그래서 건기식의 이제 시장 규모를 살펴보니까 얼마인지 대충 감이 오시나요? 제가 이전에 한번 시장조사를 한번 해봤던 것 같긴 한데 네. 최근에는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 최근은 시장조사를 제가 건기식 쪽은 해본 적이 없어서. 이게 23년도 기준으로 네. 6조 2천억까지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그리고 평균 금액 같은 거는 인당 한 연간으로 36만 원 정도. 36만 원. 네. 선물보다 오히려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뭐 부모님 선물이라든지 이렇게 생각을 저희가 많이 하는데 그렇죠. 실제로 내가 사용한다고 많이 진행을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요거를 봤을 때 건기식은 어쨌든 고관여 식품 쪽에 속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메타 같은 거 쭉쭉 보다가 건기식 비타민 사야지 하고 사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또 건강에 관심이 있거나 내가 어느 게 좀 걱정이어서 그거에 대해서 찾아보다가 내가 간이 안 좋은데 간 기능에 좀 도움이 되네 이렇게 사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네. 검색이나 이런 걸 많이 하는 고관여 식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관여 식품의 특징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고관여 식품은 비싼 거죠. 그러니까 좀 아무래도 쉽게 뭔가 결정해서 살 수 없는 그런 식품들이 많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뭐 활력제 같은 거가 될 수도 있겠죠. 활력제 같은 홍삼 진액 그렇죠. 뭐 이런 그런 게 있을 것들,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좀 프리미엄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좀 고관여로 좀 분류가 되지 않나. 네. 그리고 고관여 식품에다가 이제 건강 쪽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이게 건강 기능, 자기 건강 관련된 거는 싼 거를 굳이 안 사잖아요. 비싸도 효능 좋고 싸지만 뭔가 효능이 좋은 걸 원하게 되는데, 그럼 이런 신뢰도를 쌓으려면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요? 초기 브랜드가 뭐 아무래도 뭐 이게 전반적인 마케팅의 좀 플랜으로 보자면, 어쨌든 이 사람들이 내가 모르고 있는 브랜드를 어느 순간 어디에서 봤던 인식을 딱 하게 되면 무조건 바로 그 인식을 해서 있구나, 이게 사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절대 하지 않고, 네. 만약에 그거에 대한 이제 인지가 되고 관심이 생기게 되면 검색을 할 수밖에 없게 되죠. 보통 이제 인터넷상으로 핸드폰으로 검색을, 네이버상이나 뭐 구글이나 이런 식으로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는 게 사실 2차로 검색을 하는 게 사실 이 플랜인 것 같아요. 퍼널 구조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 사실 보여지는 것들이 사실 어느 정도 좀 깔아져 있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블로그든 뭐 지식인이든 카페든 이런 글들에 내가 생각했던, 내가 봤던 그 제품의 상호명을 검색을 했을 때나 아니면 그런 관련된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아무래도 그런 좀 활성화가 되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의 글들이 사실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좀 백데이터를 좀 쌓는 형태로 뭐 뉴스 기사 같은 것도 좀 신뢰성을 위해서 좀 송출도 하고 뭐 이렇게 진행을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블로그나 지식인, 뭐 카페 이런 것들도 뭐 체험단 이런 것들도 많이 진행을 하긴 하시죠. 아니면 뭐 그런 뭐라고 하죠? 서포터즈라고 하죠. 뭐 그런 것들도 많이 진행을 하시고. 그래서 뭐 바이럴 같은 거라고 하죠. 통합해서 뭐 브랜드 인지도랑 신뢰도를 높여야 되는데,
요거로 이제 뭐 말씀해주신 체험단이라든지 그렇죠. 기자단이라든지 이제 뭐 많이 보이는 이제 인플루언서 광고가 될 수도 있겠죠. 뭐 인스타그램 뭐 인플루언서 분들이 이렇게 제품 들고 사진 하나 찍는. 네네. 근데 이런 게 왜 굳이 꼭 필요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시작하실 때 네 맞아요. 굳이 이런 인플루언서나 뭐 체험단 이런 걸 굳이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게 꼭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소비자들은 사실 이 제품에 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제품은 무조건 좋다. 우리 제품은 다른 제품이랑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판매되면 분명히 대박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보여주기만 하면 진짜 잘 팔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 제품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계신 분이 분명히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도 알아요. 저희도 알고 그걸 아는데 그거를 사실 이 소비자들에게 전달을 하고 이 각인시키는 거에서는 사실 그냥 그렇다라고 이 업체 측에서 설명하는 걸로는 사실 와닿지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해봤던 내용들이 플러스가 돼야지 아 진짜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도 한번 해보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거를 내가 직접 사 먹어보고 나서 진짜 효과가 좋은 것 같아 라고 한다고 하면 점점 이제 바이럴 효과가 점점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백데이터적인 부분은 사실 신뢰도라든지 초기에 좀 브랜딩을 시작을 할 때 사실 저는 좀 필수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사실 이거를 안 해놓으면 아무리 많이 보여줘도 뭐 유입은 될 수 있으나 전환이 사실 많이 좀 적지 않을까라는 좀 경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대표님들만 알고 저희도 아는 제품에 대해서 엄청 이게 강세가 있어서 쇼핑 검색으로 이제 네이버로 딱 들어가시면 하는 말씀이 그걸 저희가 딱 첫 페이지를 딱 보여드립니다. 대표님 혹시 이분들이랑 싸울 수 있겠나요? 라고 하시면은 보통은 어렵겠는데요 라고 하시는데 왜냐면 이제 쇼핑이 이제 오히려 건기식 같은 경우에는 후기를 보거나 뭐 별점이라든지 상세 페이지 같은 걸 다 보잖아요. 근데 저희와 이제 신입 브랜드와 싸우게 될 상대들은 후기 999 플러스 풀이죠. 네. 별점 5개 풀이죠. 상세 페이지 뭐 엄청 잘 돼 있고요. 리뷰라고 하죠. 리뷰 9999 플러스 이런 분들과 이제 만약에 싸워야 된다. 쇼핑 검색 쪽에서 그러면은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승산이 없다고 보는데 또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광고를 통해서 요거를 높이 띄워놓는다 그래도 999개에 대한 후기가 있는 애들이랑 1개의 후기가 있는 애들이랑 고관여식품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일단 쇼핑 검색 광고 쪽으로는 제한을 드리지 않았고 저희가 제한을 드리는 거는 이제 또 말씀드렸듯이 메타 광고 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메타 광고를 제한을 드리냐라고 하시면은 여기 위쪽에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받아놓은 것 중에 핵심 타겟층이 미정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브랜드가 어떤 상품인데 이게 어디에서 반응이 올지 아직 자기도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모수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메타 광고를 집행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요거는 건강이나 뭐 영양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 뭐 이런 걸 해서 뭐 관심사 타겟팅 뭐 비슷하게 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심사 타겟팅 진행 가능. 하지만 처음에는 저희가 논타겟으로 진행하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은 진행을 딱 논타겟으로 했을 때 이렇게 반응이 오는 집단이라든지 그룹군이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따로 뭐 타겟 그룹을 만들다든지 아니면 리타겟팅을 진행을 한다든지 하는 타겟 발굴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메타 광고를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 써보면서 써볼게요. 반응이 오는 집단 하고 타겟 그룹이나 리타겟팅 그리고 아까 대표님이 막 설명 열심히 해주신 뭐 광고에 대해 건기식 제품에 대한 소구점들이 있잖아요. 뭐 피로가 엄청 잘 풀린다든지 간 기능이 좋다든지 이거를 그대로 소재에 녹여내시면 또 효율이 되게 좋습니다. 그렇죠. 이제 녹여 물론 건기식이 사실 이 소지에 대한 아무래도 이 제한이 사실 조금 까다롭긴 해요. 네. 네, 이것저것 이제 뭐 사용 못하는 문구들도 많고
표현도 되게 제한적이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소비자들은 그런 거에 좀 반응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돌려서 좀 와닿을 만한 내용으로 소구를 잡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안했던 마케팅 플랜이라고 그러지, 월별 플랜이 지금 어쨌든 4월 말이니까 5월 중순 출시이시고 5월에는 그러면 약간 예산 300 정도가 있었죠. 예산 300. 그래서 5월에는 한 200 정도로 이제 바이럴만 진행을 하고 6월에는 앞에 세이브 한 100만 원을 가지고 400만 원으로 메타를 진행을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해드렸었는데 네네. 이제 요게 만약에 가용 예산이 좀 많았다. 예를 들어 예산이 한 1000만 원 정도라고 하시면은 두 개를 병행해서 집행을 하라고 이제 제안을 드렸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메타 광고를 직접 집행을 하시면서 실제 사람들이 이걸 클릭을 해볼 테고 아니면 인지가 될 테고 그에 대해서 바로 검색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아예 저희가 백데이터 그 바이럴로 인해서 그걸 쌓아놓지 않으면 그냥 검색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예산이 좀 많았으면은 병행 집행을 한번 권장을 드렸을 것 같습니다. 바이럴 병행적. 요것도 아까 전에 저희가 A 업체, B 업체로 가정한 것처럼 예산에 따라서 저희가 또 컨설팅을 좀 다르게 드린 예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핫한 팀장님께서 출연해서 질문이 좀 활발했다고 전달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일단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 진행이 됐고 아까 제 질문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사례 뭐 하나 정도 더 하고 넘어갈까요 오늘? 네. 하나 더 하시죠. 그러시면은 오늘은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집행을 했던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업종은 약간 웨딩 드레스 샵. 저랑은 좀 안 어울리긴 하는데 진짜 안 어울리죠. 월 가용 예산은 여기도 한 300만 원 정도. 그리고 핵심 타겟층 2030 이제 예비 신부겠죠 당연히. 결혼하셨나요? 할 예정입니다. 결혼하셨나요? 저는 아직 안 했어요. 연구 목표 KPI 자사 인스타그램을 좀 활성화시키고 싶다고 하셨어요. 활성화 브랜드 네, 특이사항으로는 이 인스타그램을 갖고 계시는데 여기는 한 6,000명 정도 팔로워가? 네, 팔로워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컨설팅 좀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전달을 해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5월부터 5월의 신부라고 그러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게 되는데 그 전에 좀 저희 브랜딩을 좀 하고 싶다. 그리고 자사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팔로우를 좀 늘리고 싶다라고 전달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맞춤 전략을 준비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시장 분석을 먼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혼인은 줄어들겠죠. 그렇죠. 요즘에 뭐 합계 출산이 0.7명 뭐 이런다는데 되는 경향이고 이제 그 속에서 뭔가 뜨고 있는 뭔가 트렌드 혹시 아시나요? 요즘 웨딩 트렌드. 웨딩 트렌드? 네. 살짝 좀 프리미엄 느낌. 네 맞아요, 이런 맞아요. 거. 네. 그래서 어쨌든 코로나 이후에 그게 좀 강해졌는데 그렇죠. 코로나 때 결혼을 못 하시던 분들이 그때 그쵸, 막 그쵸. 돈 모으고 나 진짜 한 맞아요, 번만인데 막 부들부들 막 이렇게 네. 하다가 코로나 끝나니까 빵 터져가지고 이제 한 번 하는 결혼식 프리미엄으로 가자 해서 그렇죠. 프리미엄 웨딩 시장 브랜드가 엄청 프리미엄 웨딩 시장이 좀 커졌습니다. 네. 프리미엄 맞아요. 웨딩 시장 확대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놓고 그래서 요 업체가 이런 시장 분위기에 편승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중저가 좀 가성비 브랜드인데 프리미엄을 표방하면 안 되니까 안 되죠. 네. 실제로 이제 뭐 브랜드명은 언급을 안 했지만 네. 뭐 카페 좀 유명한 카페가 네. 몇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도 몇 가지 있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이 업체를 검색을 해보니까 하이엔드 브랜드로 다행히 인식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간 비싼데 값어치는 한다. 뭐 한다. 그래서 뭐 비싸서 못 입지만 뭐 고급지다 이런 후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강화해야 되겠다. 이거를 좀 브랜딩으로 삼아야겠다라고 싶어서 요거를 좀 중점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진행을 한 게 이제 타겟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야겠죠.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다면 당연한데 결혼 연령 저희 통계 정도를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한 27살에서 31살 정도. 저는 한 3년 정도 있으면 하겠네요. 그러면. 저는 이미 했어야 되는데 지금 한참 지났네요. 여성 통계니까요. 여성 통계. 남성 좀 더 높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네.
2035에서 여성이 SNS 이용 통계 같은 걸 보니까 당연히 뭐 메타라 그러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 되게 많았고 그래서 요거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네. 요거 진행을 할 때 이제 물어봐 주신 게 소재 제작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결국에 메타 광고 집행을 한다라고 하시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제 소재는 어떻게 하시나요? 소재 싸움이죠. 네. 사실 메타 광고는 사실 소재 싸움이긴 하죠. 그래서 네. 소재 제작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소재 제작. 소재 제작은 사실 클라이언트 분들이 뭐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뭐 AMPM에서 광고 대행할 때 메타 광고의 대행을 맡기면 소재 제작도 가능한지 이런 것들, 소재 제안까지도 아예 이제 기획까지도 다 가능한지. 물론 저희는 뭐 소재 기획 단계 그리고 제작 단계, 뭐 디자인 단계까지도 다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사실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저희가 마케터로서의 사실 역량 자체는 사실 이 디자인과 제작보다는 사실 기획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기획 단계까지 전달되어서 이런 소재의 소구점을 잡아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전달을 드리면 그거를 사실 내부적으로 그 이제 컬러감이라든지 이런 좀 뭔가 나가고자 하시는 방향 자체의 핏은 본인들이 제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기획안을 받으셔서 제작을 하셔서 주시는 게 사실 제일 나이스합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여러 개 안 된다라고 하면 아예 저희한테 좀 전임을 하셔서 좀 진행을 하시는 경우도 있긴 한데 제일 좋은 거는 좀 저희한테 좀 기획안 받으셔서 자체적으로 제작하셔가지고 왜냐면 또 디자인이나 좀 이런 게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인력이라는 게 좀 들어가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사실 소재 비용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뭐 다 서비스로 해드리면 좋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그것도 리소스에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이제 청구를 드리는 경우도 있긴 한데 사실 그것도 없을 뿐더러 자체적으로 제작 가능하시면 사실 그런 게 좀 좋지 않나. 어쨌든 저희가 기획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메타를 제안을 드렸고 요거는 이제 실제로 좀 광고하고 있는데 성과가 메타 광고 치고는 엄청 잘 나오고 있는 게 그 소재가 거의 7, 8% 클릭률이 나오고 클릭률이요? 되게 잘 나오고 있고 뭐 브랜드 이제 언급량이라고 그러죠. 언급량 해시태그량도 한 30% 정도 상승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4월에는 이제 참여 캠페인을 하나를 또 개설을 했어요. 참여 캠페인. 요거는 이제 제일 이제 이해하기 쉬우신 거는 그거죠. 뭐 태그 하면은 뭐 상품 준다. 그래서 태그랑 좋아요, 그다음에 팔로우 시 혜택 제공 이런 거를 진행을 했습니다. 요거를 인스타그램 게시물상으로 돌리고 게시물상을 이용을 해가지고 메타 광고로 또 집행까지 했어요. 그래서 요거 이후에 참여량이 거의 1020% 정도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셨을 경우에 맞춤으로 메타 제안을 드렸고 브랜드 언급량이랑 해시태그 같은 게 많이 증량을 했고 네. 참여 캠페인 같은 거 진행을 통해서 이런 걸 진행을 했더니 참여량이 엄청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되게 성공적으로 만족하고 계시는 광고주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기존 참여가 너무 낮았던 건 아니죠? 아닙니다. 기존 참여도 어느 정도 6,000K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의심하시는 거 아니겠죠? 그럴 리가 혹시나 궁금해하실까봐. 혹시나 너무 많이 늘긴 했어요. 클릭률 저거 18%는 진짜 잘 나오는 거. 잘 네, 나오는 맞습니다. 거. 직접 만드신 건가요? 제가 소재 계획안도 직접 어. 전달을 해드리고 기획안 단계로 이제 그쪽에서 다시 전달해 주셔가지고 설정해서 이렇게 소재 만들었더니 7, 8% 되게 높은 진짜 잘 나오시긴 하네요. 네. 혹시 뭐 이런 업종이신 분들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뭐 문의 주시면 저희가 이 데이터는 조금 보여드리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희가 텍스트상으로는 아무래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못 보여드려서 이미지나 네. 이런 것들을 못 보여드려서 조금 제한적이긴 한데 뭐 문의 주시면 저희가 좀 더 디테일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리 동물원님께서 1020%에 좀 놀라셨어요. 우리 동물원 네. 동물원에서 주셨네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일단 준비한 이제 소재라든지 사례라든지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 있고요. 지금 48분 정도니까 한 50분 정도까지 질문 네. 좀 기다렸다가 네. 질문 또 안 올라오면은 50분에 마무리하는 네. 걸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동물원님 어디 뭐 에버랜드에 계신지 죄송합니다. 1020%잘 나왔죠. 1020%면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더 나와야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제가 월급을 받고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항상 이런 데이터가 나오면
사실 뭐 이런 데이터가 맨날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맨날 나오진 않죠. 진짜 기획안이 엄청 잘 되고 정말 안 될 때도 있고 네. 정말 말씀드리기 부끄러울 정도의 데이터가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사실 근데 이런 데이터가 나오면 사실 저희도 보람 되죠. 네. 이걸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고민하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마케터의 숙명이죠. 네. 정답을 아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를 다 시도해 본 마케터가 실패를 좀 많이 해봤으니 이런 걸 실패 안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초반에 좀 질문이 몰아치셔가지고 지금 다 해결이 되셨는지 질문이 올라오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네요. 1분 정도만 더 기다려봤다가 오늘 마무리하고 인사드릴게요. 네네. 팔로우 수가 많은 업체 부러우시다고. 뭐 채널은 사실 인스타 채널은 사실 뭐 사실 대행을 맡기지 않으셔도 어느 정도 좀 이제 할 줄 아시면 인력이 사실 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긴 하거든요. 네. 충분히 하실 수 있긴 한데 좀 사실 인스타 그런 채널 자체를 좀 키우는 거는 사실 꾸준함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맞아요. 꾸준함이라서 그 꾸준함이 가능하시다면 사실 누구든지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중간 중간에 이제 좀 뭐 프로모션이나 좀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의 광고 자체를 조금씩 태우시면 사실 팔로우 수 늘리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조금 뭐 그런 것들 좀 팁이 있다면 추후에 문의 주시면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저희 질문이 더 올라오지 않아서 일단은 오늘은 이 재용님께서 네. 외타 광고 집행 일일 예산이 1만 원 미만일 경우 하나만 못해도 효율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1만 원 미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광고 자체가 그 금액이 예산이 낮다고 광고 효과가 안 나오고의 결정이 되는 건 사실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데 이제 이 메타 광고를 진행을 했을 때 이 30만 원 진행했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만약에 메타 로봇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000원을 사용했을 때랑 10만 원 사용했을 때랑 제가 생각하는 이 로봇이 생각하는 이 유입에 대한 반응이 10명 중에 1명이 반응한 거와 1000명 중에 100명이 반응한 데이터가 어떤 게 신빙성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후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에 대한 데이터로는 판단하기가 너무 내 로봇으로서 판단하기가 너무 데이터가 적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조금 더 판단하는데 분석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1개월 걸릴 게 2개월, 3개월 걸리고 이런 머신러닝 자체가 좀 늦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좀 이제 비용을 사용을 해야지 조금 이제 이런 개선 사항이 좀 빨리 체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자체적으로 유입을 시키시고 거기에 전환을 일으키게 하는 것 자체는 사실 내부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만 괜찮으시다면 사실 뭐 1만 원만 태워도 잘 되는 데는 잘 되시죠. 잘 팔리는 건 잘 팔리시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매체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제 추후에 더 앞으로 더 나아갔을 때 더 좋은 효과를 좀 내기 위해서는 좀 그런 것들이 좀 예산이 좀 필요하다라고 정도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일일 예산이 적을 때 약간 팁 아닌 팁은 소재 테스트를 이때 진행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일일 예산이 10,000원이라고 하셨으니까 뭐 5,000원, 5,000원 나눠가지고 뭐 A 소재는 뭐 가격 중심의 이걸 소재를 해보고 B 소재는 뭔가 이미지 중심의 소재를 해봤을 때 잘 나오는 거가 나온다 하시면은 요거를 나중에 금액을 좀 커서 집행을 하실 때 아예 처음에 이쪽을 먼저 집행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게 그쵸. 좋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소재 테스트 기간으로 활용하는 방법. 기간으로 활용.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이제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쉽네요. 오늘은 뭔가 마케팅 고수분이 오셔가지고 아닙니다. 질문이 평소보다 엄청 많았던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이렇게 다음에 많이 올라올 줄 몰랐는데 예. 네. 저도 처음 봅니다 이렇게 질문만 들어. 감사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거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방송에는 또 마케팅 고수님이 여기로 전화 주시면 여기로 전화 주시거나 네, 여기로 여기나 전화 여기 주시고 다음에 마케팅 고수님과 함께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AMPM 글로벌 이정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김정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